서브 이슈입니다. 쾌락에 관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학파죠. 우리가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울 때 에피크로스 학파, 쾌락주의 학파 이렇게 외우던 학파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사회를 살면서 큰 울림을 주는 철학사주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쾌락주의 하면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왜 정신적 쾌락이냐? 빵을 먹으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 먹을 때는 아주 맛있고 좋으나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정신적 쾌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지식을 탐구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명예를 추구한다든가,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쫓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타인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주는 쾌락은 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죠. 인기가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면 광고 수입이 줄면서 돈도 벌 수 없으며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인기는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이 나에게 주는 인기라는 것을 추구하면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덧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보다는 자신 스스로 얻거나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탐구라든가 책을 읽는 것은 자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남에게 베푸는 봉사는 정신적인 쾌락이면서 스스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데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동적인 쾌락, 두 번째는 정적인 쾌락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행위는 동적인 쾌락이며, 물을 마신 행위 뒤에 오는 포만감은 정적인 쾌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동적인 쾌락이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적인 쾌락이 안정감을 주고, 이것을 쾌락을 추구해야 한 최선의 가치인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동적인 쾌락은 부족하거나 결핍될 때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행위라든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행위, 시간을 보내려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동적인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적인 쾌락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쾌락과 두 번째는 불필요한 쾌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을 지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행위는 쾌락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쾌락입니다. 필요한 쾌락. 그러나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는 행위는 불필요한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샴페인을 마시는 행위는,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는 행위는 불필요할까?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면 불쾌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취직생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사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것이죠. 조금은 아주 기분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드는 기분은 만족감이 잦아들고, 그리고 더 좋은 신상 가방이 나오면 간절히 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면 자신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더 좋은 신상 명품 가방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이라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돈을 버는 데 써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의탁하게 되거나 아니면 돈에게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비싼 가방을 다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행복은 의탁되었고 명품 가방의 중독자가 되었으며, 행복은 명품 가방을 주기적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딸렸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욕망이 필요한 욕망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쾌락은 명품 가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요리라든가 비싼 차라든가 고급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전문직은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 월세를 살며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고급 취미를 즐깁니다. 그러나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런 것들을 가짜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지프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황금 의자와 호화로운 식탁을 앞에 두고 고통에 빠진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해봤고 주식도 해봤습니다. 부동산을 할 때와 주식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짜 쾌락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 가짜 쾌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레버리지는 호화로운 황금 의자와 같습니다. 무피 투자로 무한대의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역전세난 걱정과 만기의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걱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없어 무피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우량주를 선택했을 경우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은 팬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위기일 때 황금성이 없어서 팔지 못하며 팔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정적인 쾌락은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 포만감과 같은 것인데요. 공포가 없는 두려움 없는 순간을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아타락시아는 헬레니즘 시대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거하여 쾌락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감정적,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 중에 좋은 것은 정적인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풍요롭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치즈와 소박한 식사만으로도 즐길 수 있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제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대한 만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식도락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맛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에서 맛을 찾아내어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식도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식도락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입맛이 바닥입니다. 따라서 부대찌개만으로도 나는 먹을 때 천국에 이릅니다. 5,000원짜리 와인으로도 천국에 이르죠. 그러니 제가 진정한 식도락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그맨 고 김영곤도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줄을 서서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다 맛있지 않냐? 이게 이제 무슨 헛소리냐 하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생각은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타락시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필요한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다스려야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불교와 비슷합니다. 가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욕망을 쫓는 것과 같고 욕망을 쫓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니 고통의 근원은 욕망인 것입니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내 시간과 정력을 돈을 버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 그것을 사거나 얻어도 쾌락은 잠시만 머물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적응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살면 쾌락과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쾌락보다는 미래에 폐암 걸릴 고통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 이유죠. 운동하는 고통은 미래의 건강함이라는 쾌락으로 이어지니 운동은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는 고통 없는 순수한 쾌락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미래의 쾌락이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미래의 쾌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집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욕망의 최소화가 아타락시아로 가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욕망의 최소화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